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오르면서 사흘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6% 오른 12,261.6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통과에 따른 재정위기 진정 기대감에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가 모두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도요타 등 한국과 일본의 대표 기업으로 구성된 주가 지수를 만드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판단돼 감독기관의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꼼꼼한 오늘장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2,09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순매수를 해줬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30위권 내 종목들 중에서 하락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참 어제 나름대로 또 기존의 또 주도주였던 차화정이 강세를 또 보였던 하루이기도 한데요. 예. 참 외국인이 또 서른도의 노래를 어떻게 잘 알게 됐나 봅니다. 다 함께 차차차를. 자,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1위부터 5위 안에 들어간 종목이 기아차, 현대, 모비스, 현대차 이제 이런 기존의 차를 많이 산 그런 형태를 좀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또 현대중공업까지 일단은 외국인들은 이러한 종목들로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예. 자, 반면에 기관은 호남석유 그리고 대림산업, KT, 금호석유, 그다음 삼성엔지니어링 이러한 종목들로 해서 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 순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유주들까지 그 메이저급들의 일단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그 차화정에 대한 이러한 매수들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건설주들에 대한 일단 이러한 매수까지도 좀 들어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호남석유 그리고 CJ제일제당, 이마트, KB금융, 롯데쇼핑 순서대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CJ, LG전자, 하이마트, 기관은 참 IT를 아주 싫어하나 봅니다. 이렇게 좀 IT 위주로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고, 그 다음에 CJ 관련주들이 일단은 많이 매도하는 형태를 같이 보였습니다. 예. CJ제일제당이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CJ그룹의 돈줄이다라는 분석을 받은 것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봅니다. 하루 만에 반등이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제약주에 좀 집중이 됐었죠. 코스닥 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셀트리온, 성우아이텍, 다음, 차바이오엔, 메디포스트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SM, 네오위즈게임즈, 평화전공, CJENM, 골프존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감 시장을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에 나서졌고요. 그리고 기관 쪽도 매수에 나서면서 하루 만에 또 마감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0.4% 상승한 475.6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 업종과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특징 업종과 특징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히토류 광맥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토자이홀딩스 그리고 삼노드 디지털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QSI는 제2의 서울 반도체로 성장할 것이란 증권사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사 호평으로 또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 최근에 그 코스닥 쪽에서 테마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전자책 관련 테마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전자책 관련주는 어떤 이슈로 올랐습니까? 전자책 관련주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기존의 교과서를 전자교과서 말 그대로 전자책으로 이제는 2015년부터 책으로 그 전자책으로 교체가 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5년까지 2조 2,280억 원 정도 자금을 투자해서 일단 교과서들을 전자책으로 교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예스24 같은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예스24는 5% 올랐고 아이리버도 10% 급등세를 보였었군요. 자, 이제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소식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그리스 의회의 제정안 통과 여부였을 텐데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었죠. 함께 정리 부탁드리죠. 예. 그리스 긴축안이 그 유럽 쪽에서는 조금 강한 모멘텀이 됐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조금 선반영이 되면서 일단 소폭 그 강보합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유럽 쪽 증시를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폭을 상당히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그리스 정부 긴축안이 좀 이슈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의 기대대로 의회에 통과가 되면서 강한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 긴축안과 공기업 민영화 프로그램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시장이 조금 그리스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은행주 특히나 금융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원자재 관련된 자원개발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관련된 소식을 조금 언급을 해드린다면 그리스 의회가 780억 유로의 긴축안과 그리고 민영화 프로그램을 담은 5개년 재정 감축안인 중기 재정 계획을 표결에 붙여서 300석 중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유로존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약속받은 구제금융 중 5차분인 120억 유로를 다음 달 3일 집행하게 되면서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 재정 긴축안 가결로 인해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은 당장 30일 날 500억 유로의 국유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이행법, 실행법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숙제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행법이 30일에서 통과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부분은 뭐 반대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예산 절감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조금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추가 대책 마련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긴축안이 통과가 되면서 호재가 됐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정부 긴축안이 통과가 되면서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조금 계속해서 이틀 동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흐름을 봤을 때 그리스 의회 긴축안이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뭐 유럽 쪽 같이 그렇게 큰 폭으로 확대를 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그 미결주택 매매, 주택 지표가 좀 호전을 보이면서 시장에도 상승세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소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부실 모기지 증권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기관 투자자들과 분쟁 해결을 위해서 총 8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로 인해서 은행주, 특히나 은행주,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택 지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화면에 조금 연결이 된다면은,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발표에 따른 5월 미결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8.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달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예상치인 3%도 상회를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래쪽 위쪽으로 변동성이 들쭉날쭉하는 예.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 실업률 그리고 주택 대출이 여전히 위축된 상태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커졌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냐면 잠정주택 판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집계되는 주택 거래 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기 전에 계약 상태,
계약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건수를 집계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와 아시아 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그리스 재정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사흘째 올랐고 유럽 증시도 올랐는데 아시아 증시는 일단은 각 국가별 호재와 악재로 급등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조만간 이런 소식이 또 하락을 보였다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다가 이제 어제부터 조금 주춤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지요. 예.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1.11% 하락을 한 2,728포인트 정도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민은행이 다음 달 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7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원자재와 금융의 하락폭이 좀 나름대로 더 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반대로 1.54% 상승을 했는데요. 7주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IT와 자동차 쪽에서의 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9,797엔 정도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그 그리스 기대감과 함께 5월 광공업 생산 지수가 1953년 이래 최고폭으로 상승하면서 이 7주 만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좀 보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IT와 자동차가 가장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예.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가 2.67% 올랐고 토요타 1.71% 정도 상승을 하고 혼다 역시 1.8%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닌텐도와 캐논이 2.2%, 2.14% 정도 상승하고 파나소닉 역시 2.67% 상승하고 은행 업종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대만 증시 좀 보자면요. 대만 증시도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1.11% 상승한 8,573포인트 정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만 특징적으로 아직까지 반도체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홍콩 증시는 그제와 동일한 보합으로 마감을 해서 22,061포인트로 마감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살펴봐야겠죠. 어제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예. 장중에는 조금씩 그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31.51포인트 오른 2,09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과연 오늘 이제 어떤 이 글로벌 증시 어떤 상승세로 인해서 2,1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인지 좀 귀추가 관심 있게 좀 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개인이 5천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4,200억가량 매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 그리스 긴축 재정안 통과 기대감과 국민연금 쪽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러한 발표 소식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도 5천억 이상의 이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게 이 차화정 기존의 주도주의 어떤 강세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어내는 데는 조금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유가 상승과 중국의 디젤 관세 인하 영향으로 GS를 비롯한 이 정유주들이 또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던 것들도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 줄기세포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강한 종목들은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뭐 RNL 바이오랄지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연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그런 관련해서 발표가 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에 따라서 조금 조심하시는 부분이 좋겠고 해인이 히토류 광맥 발견 소식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 내용들로 투자를 정리하고 있을지 의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그리스 사태 완화로 주식시장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기 둔화와 중국 긴축,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 등이 주식시장의 탄력적인 상승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업종 및 종목별로는 실적 모멘텀이 양호한 내수주와 일부 수출주인 IT, 자동차 및 부품을 관심권에 주는 바벨 전략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재정 긴축안 통과로 인해 그리스 리스크가 단기 봉합될 것이지만 채무 재조정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 관련 우려도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수급 여건 역시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인 시장이 전개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한이유 FTA 수혜주에 주목해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주봉상 장기 상승 추세선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반등 시도에 나선 가운데 20일과 20주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는데요. 이에 동양정금증권은 20주 이평선 회복 시 통계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와 화학, 건설, 은행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일본의 5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글로벌 경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 경감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대외 변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에너지 섹터의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성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는 정유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로 가보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각 증권사들 의견을 좀 종합해보니까 어제 장에서 차화정, 기존 주도주로 떠올랐던 종목들이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주는 기존대로 그대로 보자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다시 정유주를 보자라는 의견 내놓은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는 어떤 의견 주실는지요? 예, 일단 저희도 뭐 큰 그림에서 보신다면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리스 위기 해결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일제를 거듭하던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해결 기대감을 보이면서 최근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수의 흔들림이 컸던 이유에는 이제 그리스의 긴축안, 그 생애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상황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아직도 긴축안을 둘러싼 장애물들이 여전히 굉장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의 지수 반등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랠리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신다면 추가 상승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좀 경계감이 누그러지면서 선호도가 좀 심리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들어올 전망,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를 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쇼커버닝을 통한 반등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현재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 부분, 그리고 수급,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은 좀 따라사는 그런 성향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수는 좀 2150포인트 이상으로 가능할 전망이고요. 업종을 보신다면 기존의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화학주, 정유주, 이렇게 저희도 이런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로 가서 의견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기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그리스 긴축안이 가결됐습니다. 의회에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이 영향으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스로 EU와 IMF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재료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접근 전략 한번 세워보고요. 대형 M&A 관련주들도 함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테마로서는 줄기세포 테마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료 언제까지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8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님 의견부터 볼 텐데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어제 네네. 외국인의 매수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오늘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는지. 자, 일단 어제 그런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불확실성, 그렇죠? 변수가 하나가 또 지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이 투자 심리가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제 잔존해 있는 그러한 변수들 중에 한 가지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이제 시장이 돌린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그동안에 그 어떤 저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러한 추세적인 라인에서도 조금은 돌파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추세대 안으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은 나름대로 시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마인드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또한 어저께 어떤 차화정의 그러한 복귀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지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만 미국 지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잠깐만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 그때에 이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러니까 밤 사이에 상승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이 6월의 이제 마지막 날 거래일이고 또 그것이 상반기 마지막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 말일로서의 의미를 상당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오늘 밤에 이 흐름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은 상승 출발하더라도 혹여 어떤 정강 후약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염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차트적으로 살짝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존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놓고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이 추세대가 한 번 정도 다시 못 넘어가고 꺾였다가 그것이 돌파가 됐었지만 다시 밀렸었죠. 근데 어제 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가지고 이제 210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안정적인 자리만 굳혀진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추세 아래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은 일단은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7월 증시를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되차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자라는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의 어떤 좀 주도적으로 해서 자동차 특히나 그렇죠. 그런 부분에 또 이 화학주랄지 이런 부분에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물론 상반기 이제 말이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뭐 윈도우 드레싱 같은 이러한 효과가 일부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또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 이 도요타의 신용 등급 강등 소식과 또한 이제 유럽과의 FTA 기대 효과로 해서 뭐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상당히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그러한 업종적인 부분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밀리지 않고 강한 업종이 어찌됐건 자동차 그리고 화학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후보로서 세우고 있었던 건설과 조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밀리지 않고 옆으로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상황만 딱 돌려지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업종 쪽에서 치고 나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단은 신규 진입을 한다거나 혹은 기존에 그러한 주식들을 들고 계신다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비중을 축소해 놓은 상태에서 현금을 마련해 놓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한 업종에 비중을 크게 줄여 놓으신 분들이라면 갖고 가신 종목 중에서 상당히 견조한 종목,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신규 종목을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종 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어떤 매수, 어저께 이제 현물 쪽에서, 그래도 선물도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하루만 놓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한번 매수 들어오면 또 이틀 혹은 3일 동안 또 매도 나왔다가 다시 또 하루 매수하고 또 이틀, 3일 매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그리고 이제 7월이 되게 돼버리면 그에 따른 또 흐름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분할적인 매수를 하는 그런 마인드로서 점차적인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종적으로 나름대로 이 기존의 주도주, 건설, 조선, 금융 쪽을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종목별로는 이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들을 조금씩 확인하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을 선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을 여쭙겠는데요. 어제 2080선 지지되는지 보자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투자 전략 내주실 자료를 좀 보니까 꼽아주셨던 그 밴드를 상향 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0에서 2080까지로 잡아주셨었는데 좀 높이신다고요.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208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하고 일단 안착을 하는 신호가 갔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한 밴드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계속해서 2080포인트를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2020에서 2080포인트 정도에서 지루한 그 횡보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정강후약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호전이 되면서 어제도 언급했지만 외국인의 현물과 그 선물 동반 매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어제 또 아랫골을 달면서 2080포인트를 지켜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그 추세선을 그어드렸듯이 추세도 현재 어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2080포인트를 하단으로 보고 위쪽으로 2140포인트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조금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온다면 오늘 60일선에서 좀 저항을 좀 받지 않겠나 그런 느낌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 그 위쪽으로 갈 때 또 예상외로 또 강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120포인트 61선보다는 2140포인트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그 지수 밴드는 그 정도 이제 2080에서 2140 정도 이렇게 상향 수정을 하고요. 그 오늘 쪽에서 시장을 좀 말씀 좀 드리자면 그리스 호재는 조금 어제 쪽에서 그 선 반영이 좀 되지 않겠나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전부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선 반영이 조금 됐지만 오늘 쪽에서도 상승 흐름은 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상승 흐름의 중요한 키는 여전히 외국인이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동반 매수가 유입돼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8시쯤에 조금 그 긍정적인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5월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면서 조금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선행지수가 또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영향을 이런 부분도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은 예상되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5월 31일 이후에 처음으로 4천억 이상 현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은 외국인 쪽에서 현물을 매수를 하겠지만은 한 2천억 가량 매수를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4,800억 정도 매수는 유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그 어제보다 좀 약한 현물 매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연결해서 같이 본다면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외국인 쪽의 포지션이 긍정적입니다. 현물도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도 지금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 선인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늘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콜옵션 동향도 한번 보신다면은 수량 금액 동반적으로 상향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생 그리고 현물 쪽에 보시면은 적극적으로 상향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옵션 동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조금
좀 전에도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수량과 금액을 봤을 때 콜옵션 동향이 상향 포지션을 돌아섰고요. 그리고 풋옵션은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조금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그 서두에 외국인과 기관 쪽 수급을 일단은 확인을 하셨지만 어제 매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기관 쪽을 먼저 한번 보신다면 호남석유, 대림산업, 금호석유,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GS건설, 현대건설 이렇게 있듯이 기관 쪽에서는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신다면 건설업종 그리고 석유화학업종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도 한번 본다면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자동차 조선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업종을 좀 압축을 해 본다면은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뭐 건설,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윈도우 드레싱 대비해서 오늘 쪽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 수급이 지속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하고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기한을 할지 여부가 저는 상당히 관건인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과 EU의 FTA가 그 가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적인 부분이 3%에서 4.5% 정도 이 부분이 관세가 철폐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보다는 조금 선박가 그 선박 부품이 수출 물량이 더 많은데 이 부분 벌써 관세가 철폐가 됐기 때문에 조선 쪽보다는 지금 현재 자동차 쪽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앞서서 이제 3분기 주도주는 금융과 IT가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차화정이 좀 올랐다고 앞으로는 또 자동차, 화학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이전과 같이 만약에 뭐 차화정이 압축돼서 간다면은 조금 IT 금융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 금융과 갈 때 따라서 동반적으로 가준다면은 자동차 화학 쪽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IT 금융 같은 경우 제 예상이 봤을 때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면은 같이 가줄 수는 분명한 업종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의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자동차 조선 쪽으로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준다면 이쪽도 이쪽 자동차 조선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다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IT 금융 같은 경우 길게 봤을 때 IT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IT 자동차 금융 같은 경우 2007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시장을 큰 시장이 왔을 때 계속해서 갔었던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대세 상승기가 왔을 때 분명히 가져가야 될 업종이고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자동차 조선 쪽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포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전략을 짜주시지만 길게 3분기를 놓고 본다면 금융 IT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일단 금융 쪽 같은 경우 PF 부실에 관한 부분이 기금이 조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해결 국면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예. IT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과 예상대로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은 IT 쪽도 분명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08년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2009년, 2010년까지 시장이 올라왔을 때 어떤 쪽이 왔죠? IT 금융이 왔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89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넘게 큰 시장이 왔을 때 IT 금융 쪽이 갔다는 걸 이전에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갈 때 시장이 좋다면 모든 업종이 다 가지만은 그렇게 시장 압축해본 주도주 쪽을 압축해본다면 IT 금융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여 본다면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자동차 조선 쪽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자동차 조선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한국과 EU의 FTA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서 뭐 화면에 나가겠지만은 자동차 석유와 건설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일단은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월 30일 지나고 상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린 업종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KP케미칼, 현대중공업, 그리고 S오일, 현대차, 대림산업으로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P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기관의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투신 쪽에서도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 쪽에서도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S오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이어가면서 조금은 박스권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관차의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투신 쪽도 최근에 매수를 나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 수급이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하이닉스만 보고 조금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 241선을 현재 이탈한 상황 속에서 조금은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N자형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사성을 가져본다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 그런 모습을 현재 보였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241선을 이탈하면서 240을 이탈을 했지만은 240선 아래쪽 구간에서 이렇게 N자형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도 최근에 조금은 그 안 좋은 흐름 241선을 다시 한번 이탈했지만 현대제철전과 조금 유사성을 가져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N자형 반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한 종목씩 주실 차례인데요. 먼저 김성남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는지요? 자, 오늘 아바코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상반기 신규 수주액이 2,100억으로요. 지난해 연간 수주액,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 1년간에 수주했던 그런 수주 금액에 거의 육박을 다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 이제 그래서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매출액이 77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1억 정도 전망이 되는 부분들이 각각 뭐 30% 또 20%씩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넘어가도 그동안에 사실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아주 정말 그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을 보였다가 그 뒤로 이제 그 어떠한 그 반등 없이 일단은 크게 또 조정을 크게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그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강세를 보이는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때 이제 좀 추세를 되돌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눌림이 전차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오늘 혹은 내일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자리에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그래서 가급적이면 12,000원 이하에서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초가부터 11,700원 정도까지, 11,700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이 단기 상승 정도를 노리는 정도로 한 13,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은 한 9%, 10%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수익만을 조금 목표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3,000원 정도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11,300원으로 또 역시 아주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단기로 짧게 보시는 종목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스프리트입니다. 그래서 예.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조금 그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좀 떴었다가 5.6%까지 떴다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만회를 하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스프리트를 가지고 나와봤는데, 네트워크 인프라, 이동통신, 유비쿼터스 솔루션 사업 전문 통신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VNO 테마주고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MVNO 관련해서 테마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프리트 같은 경우에 그 하루 전날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 조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선을 한번 그어 드린다면은 지금 이전에 한번 지지력을 보였고 최근에 저항을 보였던 가격대인 1930원의 가격대를 어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어제가 하츠 예를 든다면 하츠와 같이 오늘 저 양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000원에서 2,05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손절가는 5일선 있는 1,920원,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일단 5% 2,15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일단 위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는지요? 자,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이제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조금은 안심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리스로 촉발됐던 유로존 문제가 차근차근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해결이 계속해서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